그래서 2번 보세요. 시도지사는 아까 여러분 나왔던 분들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시사, 도지사 이분들까지 누구인지 법 시작할 적에 다 얘기했어요. 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찾아보시면 되죠. 그쵸? 맨 앞으로 법규 시작할 때 돌아가시면 돼요. 보시면 시도지사는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국제회의 나온 건요 거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고 거의 100%. 그리고 그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도지사들이 많이 연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제회의 도시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도지사가 자꾸 오르내리는 거예요. 3번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시행해야 해요. 시행하죠. 그리고 시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지정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 저희 복합지구를 지정하게 돼야 되고 해제할 적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아, 그렇지. 저게 승인 받을 적에도 승인 신청해야 되고 이거 더 이상 못 하겠어요. 해제할 적에도 어떻게 돼요?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 당신들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해. 그런데 신청 다 해야 되고 승인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못하겠어? 못하겠다는 것도 내 승인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5번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서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된다. 당연히 공고가 들어가요. 이제 앞으로 많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등록했는데 취소한다. 지정해줬는데 취소한다. 이럴 경우에 다 어떻게 돼? 공고해야 돼요. 게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다가 공고 이분은 여기는 더 이상 복합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꼭 공고하여야 된다. 근데 어디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안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령하고 상관없어요. 공고하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체크. 6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요거 꼭 그쵸. 이 위에 보면요. 70조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보는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예요. 1항 바로 위에 있잖아요. 위에 쭉 보세요. 바로 지정 밑에 바로 있는 게 1항이야. 그러면 관광진흥법 제70조는 어디 있냔 말이죠. 이것은 진흥법에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얘기해 드릴 거예요. 293페이지 보세요. 29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관광특구로 보는 거예요. 293페이지 보시면 관광특구의 지정이 나와요. 아, 이거에 따라서 이 293페이지에는 관광특구의 지정의 70조예요. 70조에 따라서 관광특구로 보는 것이구나. 이게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관광특구 밑에다가 아, 이거 2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연동돼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죠. 7번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진흥계획에 따른 수립, 시행,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정한다. 체크. 그렇죠? 이것은 이제 그 맨 끝에 이제 딱 이렇게 나온 다음에 각 항들이 나온 다음에 맨 끝에 항은 항상 그 밖에 아니면 무슨 항에 따라서 나오면요. 거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체크.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거지. 아, 이 정도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맨 끝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셔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들어가는 거죠. 아, 이제 시행령들이 나오는 거네. 이게 조로 이렇게 딱딱딱 나온 다음에 제 몇 조 나온 다음에 이제 시행령, 이제 시행 규칙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까도요.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등에서 보면요. 딱딱딱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런 것들 다 하이라이트 쳐서 딱딱딱 이제 찝어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안 해요. 요거 밑줄 그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제가 말하는 게 밑줄 그으란 뜻인 거예요. 더 강조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딱딱딱 밑줄을 치으시면서 다음에 볼 적에 아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6번 예를 들어서 6항 보면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의 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여기서 뭐에다가 밑줄 치셔야 돼요? 관광특구에다가 밑줄 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딱 이제 분위기를 보고 여기에 밑줄 쳐야 되는구나 아셔야 돼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관련해서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등 보세요.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정 요건이 또 있어. 아, 아까 국제회의 도시 지정 요건이 있었어. 그러면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요건도 있는 거예요. 1번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문 회의 시설이 있어야 돼. 당연한 거죠.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일에 속한 연도에 전년도 기준 몇 명 이상이어야 돼. 5,000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대요. 5,000명의 체크. 근데 전년도 기준이야. 왜냐면 올해는 기록이 없잖아. 그리고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일에 속한 연도에 직전 3년간 평균이 5,000이어야 돼. 아, 그러면 지금 보면 그냥 전년도가 아니야. 전년도도 있지만 뭐가 있어야 돼? 이상이거나 되거나 전년도가 3년까지 올라가. 그리고 그것도 평균이야. 아, 그러면 평균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3년이 무조건 1년, 전년도 3년이 다 1년이 5,000이었으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 5,000 얼마, 뭐 6,000 얼마, 여기는 4,000 얼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평균이 5,000명 이상은 돼야 돼. 크죠. 왜냐면 근데 크다면 크다는 거고 왜냐면 도시로 지정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크지만 사실 도시 지정으로 보면 복합지구 지정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야. 다음 페이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의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이 1개 이상이 돼야 돼. 아우 시설 또 나왔네. 그러면요. 요거는 어디에 될까요? 제4조라고 하면 368페이지 적어두세요.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까지 사실은 다 찾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 공부는. 공부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368페이지 보세요. 368페이지에 보면요. 국제회의 집적시설, 여기에 지정 대상에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368페이지에 나오는 제 시행령 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하나 정도씩은 이상은 있어야 돼. 뭐 있어요? 1번, 2번, 3번 다 나오죠.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에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해야 해요. 유통산업발전업에 따른 대규모 점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이어야 돼. 이 중 1개 시설 이상은 돼야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역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점포, 객실,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공연장, 딱 요것 중에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적어도 복합지구로 신청하려는 시설물은요. 이거 3개는 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숙박시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점포 있어야 되고 공연장도 있어야 돼. 이거 완전 기본인데 여기에서 지정할 적에는 그래도 1개 이상은 돼야 된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3개 다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기준 마지노선이 1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4번.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의 교통시설, 교통안내 체계 등 편의시설이 갖춰질 거. 아, 아까 이거 무슨 교통시설 뭐 나왔었는데, 아까 국제회의 도시 지정할 적에 이거 나왔었잖아요. 아까는 교통시설도 있었지만 숙박시설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찾아보시는 거예요. 국제회의 도시 지정할 적하고 지금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할 적하고 많이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겹치지 않을 이유는 또 없죠. 왜냐면 국제회의 관련됐으니까. 그쵸? 요거 다 체크. 그러니까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등은 이 4개 항들이 있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해요? 적어두세요. 적으셔서 매번 보는 거야.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 기준, 그 다음에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기준, 요거를 다 하나씩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그렇게 되면 틈날 때마다 카드나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보시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더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2항.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꼭 제거. 이렇게 볼 적에요. 중요한 게 400만 제곱미터 중요해. 그런데 여기서 문제 나올 것들은요. 이내, 이상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히 나와요. 여기서 뭐였어요? 이내였어요. 꼭 체크. 그래서 법규는요. 혼자 공부하실 적에는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홀하게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률 공부를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규 같은 경우는 워딩이 중요해. 이내가 중요해. 이상이 중요해. 최저 출발 인원이 중요해. 최대 출발 인원이 중요해. 이것들이 중요한 거야. 10명 이상이 중요해.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에 10명 이상이었으면 이상이어야 해. 이내면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꼭 체크하는데 400만 제곱미터만 외우지 마시고요. 이내를 꼭 외우세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쵸? 그래서 400만은 어쩌지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시험 볼 적에 이내인지 이상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꼭 체크.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하는 시도지사 이런 분들은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한대. 이제는 지정을 신청하는데 변경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 고려를 해야 돼. 이거는요. 요거 고려에 꼭 체크하세요. 뭐뭐를 꼭 하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 고려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쵸? 뭘 고려해?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운영 실태를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돼. 변경할 적에 복합지구의 토지 이용 현황 지금 지정 변경할 적에 고려해야 돼. 3번.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시설 설치 현황도 고려해야 해. 4번.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인근 지구 및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 현황. 왜냐면 지구들이 있으니까 지구라는 거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인근 계획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고려라는 말이 꼭 들어갔어. 그러면요. 계획서나 이거 변경할 적에 지정 변경할 적에 요 사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고려를 했으면 이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어떻게 돼? 결과물을 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 운영 실태 고려해서 알려줘. 이건 거야. 4항. 시도지사는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 해제 예정일 등을 언제 2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제 또 숫자 나오기 시작해. 20일 이상이야. 그러면 보통 우리는 한 달 정도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한 달보다는 이제 20일이네. 좀 더 왜냐면 이건요. 20일이라는 거는 21일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달보다는 좀 적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한 달 이상은 될 필요가 없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20일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30일은 좀 많은 것 같고 20일로 정했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죠. 체크.
5항 시도지사는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 일반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된다. 통보의 체크. 그러면 뭘 통보해야 돼? 나오죠.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명칭, 지적도면, 그 다음에 진흥계획의 개요, 지정 변경의 내용, 해제 내용의 개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지정했어. 지정 변경했어. 그 다음에 변경을 하다 아유 이거 사업 안 되겠어. 국제도시 집적도시 지역으로 복합지구로 이거 지정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하면 이제 지정 해제까지 나오는 거야. 그쵸? 아 머릿속에 1번, 2번, 3번 넣어놓는 거죠. 이거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지정했고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변경이 필요해. 변경했고 이제 아유 안 되겠어. 이제 해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흐름으로 가세요. 공부하실 적에 무조건 지정 막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아 지정했다가 안 되면 변경했어. 그 다음에 정말 안 되면 해제해야 돼. 이렇게. 그렇죠?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육성 진흥 계획의 수립 등 한번 보세요. 보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아까 나왔던 내용들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변경하려면요. 그러니까 진흥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1번 보세요.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이런 거 다 멘션 해놔야 되잖아요. 면적 다. 복합지구니까 면적이 필요하죠. 복합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래서 면적 필요하죠. 국제회의 복합지구에 지정 목적 필요하죠. 국제회의 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계획이 있어야 되죠. 집적시설의 조성 계획 제가 다 하이라이트로 다 진하게 이거는 강조해놨어요. 이거 신경 쓰세요.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 보면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조성계획 자꾸 관광자원 얘기도 자꾸 나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자꾸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7번 국제회의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유치계획, 개최계획, 관할지역 내 국제회의 연미, 전시사업자 육성계획, 그 밖에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와요. 꼭 체크하시고 이러이러한 게 나왔구나 보세요. 수립 등의 시행령으로 쫙 이렇게 나와 있어. 체크. 그쵸? 아까 여기서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용어들이. 통보해야 돼. 고려해야 돼. 400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 통보하고 고려하고 20일 이상은 게재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통보해야 돼. 그리고 이제 맨 밑에 3항 보세요. 시도지사는 수립된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에 대하여 언제마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타당성은 뭐예요? 이것이 이 지구로서 아니면 이 사업이 진행시키는 게 타당해? 이거 지정하는 게 타당해? 이거를 다시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 분석해서 평가. 그런데 그게 5년이라는 거야. 좀 길죠, 사실. 이거는 5년 나왔던 적이 있어요. 무슨 개발계획 할 적에 나왔었는데. 관광개발 기본계획? 아니에요. 권역별 기본계획 할 적에도 5년마다 시행했는데 이 국제회의 복합지구 뭐예요? 육성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된다고. 5년이면은 10년은 굉장히 좀 장기죠. 5년은 좀 그거보단 반이야. 하지만 3년은요 복합지구로 하기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상식에서는 5년 정도면, 왜냐면 굉장히 큰 덩어리들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개발 기본계획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년은 좀 타당성 조사를 매번 하긴 어렵고 5년으로 보시면 제가 보기에도 좀 적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회의 관련돼서는 5년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구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지정 등 한번 보세요. 국제회의 국제회의 집적시설이나 집적시설 또 머리 아파. 다시 백해서
처음 국제회의 설명할 적에 용어 설명할 적에 보시면 돼요.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제 뭐 나왔어요? 국제회의 도시 나왔어요. 국제회의 복합지구 나왔어요. 이제 국제회의 집적시설 나왔어요. 아, 이제 집적시설까지 진출했구나. 보시면서 그렇지. 이렇게 가면 이게 국제회의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집적회의 시설, 집적시설도요, 그 전에는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대한 규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최근에 생겼어요.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1번, 2번, 3번 꼭 체크하세요. 해당 시설, 이 국제회의 복합지구 내에 있어야 돼. 국제회의 복합지구 내에 국제회의 집적시설이 있어야 된대.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 안에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2번, 해당 시설 내에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아까부터 자꾸 그 얘기 나오잖아요. 교통체계시설, 교통시설 이런 거 나오죠. 이거 다 편의시설이잖아. 여기서도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이 있어야 돼. 갖출 것. 이것이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지정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위한 거야. 그러면 외국인이면요. 적어도 언어권이 좀 달라야겠죠. 언어별로. 그쵸? 많이 이용되는 번호 무슨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뭐 영어는 당연하고 중국어 뭐 일본어 이런 것들 이런 뭐 불어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 뭐 중국어까지는 안 간다 한다면 적어도 영어까지는 넣어야 되죠. 3번 해당 시설과 국제회의 복합지구 내 전문시설 전문회의시설 간의 업무 제휴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돼. 아, 돼야 되는구나. 그쵸? 여러분 느끼시죠? 이게 왜 필요해? 복합지구 내에서 전문회의시설 간에 다 영역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업무 간에 제휴하겠다는 약정이 돼야 되는 거야. 협약이 체결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계약으로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약정 얘기도 약정 얘기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회원은 뭐고 분양자는 뭐고 이런 내용도 나올 거고 협약한다 약정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 제휴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거 세 개 꼭 체크해 두세요. 국제회의 도시 지정,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왜 국제회의 도시 다음에 집적시설이 나오지 복합지구부터 나왔겠냐고요.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복합지구 안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집적시설의 지정에 대한 것이 뒤로 빠진 거예요. 그쵸? 꼭 체크해 두세요. 2항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3항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 이런 거 굉장히 문제 나올 확률도 높아요. 예를 들어서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았어. 어떤 지역이 어떤 시설이 이런 경우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그 설치가 완료된 후 해당 시설이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돼. 그쵸?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완료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완료됐어. 완료된 다음에는 다시 제출하란 소리예요. 4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쵸? 요거 꼭 체크. 언제? 미리. 이거 미리라는 말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몇 번 나왔지. 무조건 미리. 기본법 할 적에도 정부는 국회가 개시되기 전 미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말 나요. 근데 미리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결정 내리기 전에 지정을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물어야 되지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의견을 묻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를 막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는 의견을 묻는 것이 필요한데 지정 해지를 혼자 지정 해지 결정을 내려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리 의견을 물어야지 나중에 물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미리가 그래서 미리지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셔서 4번은 그렇게 갔어. 5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회의 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디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시설을 공고하여야 된다. 이거 시설, 집적시설로 지정해서 해제됐대. 그럼 어떻게 돼? 공고를 꼭 해야 돼. 이거 지정 해제됐으니까. 그쵸? 요거 꼭 체크.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앞에서 규정한 사항 내에 설치 예정인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등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통령령이 아니네. 요거는요. 시설은 특이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요거 특이하거나 좀 다른 것들은 체크를 해두시면 좋죠. 거의 다 대통령령이었잖아요. 근데 시설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구나 체크하세요. 11번 제15조의 3 보면 국제회의 이제 집적시설의 지정 등 나와요. 여기 보면 아까는 시행령이고 이제는 완전히 조로 나오네. 제 몇 조? 1번 1항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꼭 체크. 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회의 복합지구에서 국제회의 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 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뭐 계속 나왔던 거잖아. 협의를 거쳐서. 2항에 2번 2항 나와요.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별다른 거 없어요. 이분한테 지정 신청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3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회의 집적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설을 그 기준에 맞지도 않은 것을 그냥 끌고 갈 수는 없잖아. 지정을 뭐예요? 보면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미달되는 걸,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끌고 갈 수는 없어. 그쵸? 4항 그 밖에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통령령 나왔어요. 체크.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도 또 지원이 들어가. 부담금의 감면이 나와. 부담금의 감면은 뭐예요? 부담금을 내는데 감면을 해주는 거야. 그쵸? 면세. 이거 뭐야? 어떤 페이버를 주는 거야. 이것도 지원의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빠졌는데 요거 적어두세요. 이거는 제15조의 4에 관련된 거예요. 이 부담금의 감면은요. 제15조의 4. 2랑 보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국제회의 시설 및 국제회의 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해준다. 그쵸? 그럼 뭐야? 1번 그 사항이 뭐냐 이거예요. 요거 문제 꼭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게 나올 확률이 높죠. 좀 특이하잖아. 감해준대, 감면해준대. 그러면 조금 내용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1항 보세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 부담금. 2항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이런 것도 뭐 제가 이거 대체살림 조성비는 이거야 이렇게는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일단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법에다 규정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감면해 준대. 부담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어떻게 돼? 지원하는 거야. 누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요. 기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금이 있단 말이야.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감면해 주고 4에 따르면 대체 초지 조성비. 그러니까 초지를 대체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감면해 줘.
그 다음에 5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교통유발 부담금도 이런 것까지 이것도 감면해 준대요. 그쵸? 요거 다 체크. 감면해 주고 예외사항 두는 건요. 문제 날 확률이 높아요. 저라면 이거 외우겠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개발 부담금, 대체 살림, 그 다음에 농지 초지, 농지 보전 부담금, 그 다음에 대체 초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교통까지 들어가. 교통이 제일 중요하잖아, 사실은. 손님들 모실 적에는요, 교통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것들 체크. 그리고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거. 용적률 완화가 뭐야? 더 많이 짓게 해준 거. 결론적으로 보면 용적률은 뭐예요? 건축 대지 밑에 요약 정리 들어가죠. 건축물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야. 연면적의 비율이 연면적도 저번에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연면적이 높아진다는 거는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거야. 용적률이 뭐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야. 평수를 지정이 돼 있잖아. 여기는 여기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용적률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지정이 된 경우에는 지정하고 용적률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어떻게 돼? 요것도 하나의 부담금의 감면이 되는 거야. 그 사항에 들어가요. 그쵸? 이게 보면 무슨 일반적으로 세금도 감면해 주지만 용적률도 완화해 시켜 주는구나. 머릿속에 넣으시면 내가 정확히는 그 용어를 기억 못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지. 지금이라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다시 공부하실 적에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쵸? 그 차이예요. 무조건 외우면 다음에 다시 이 얘기를 꺼낼 적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런데 조금 이해하고 그때 그랬지. 교수님이 그러셨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책을 덮은 다음에 다시 끄집어낼 적에 그 실말이라도 있으면 이해가 빠르고 더 암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 머릿속에 정말 단계별로 딱딱딱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재정지원. 아까 재정지원 나왔었어요. 아까 뭐에서 나왔지? 아까 바로요. 앞에서 나왔었어요. 요거 체크하시면서 이거 재정지원 377페이지의 재정지원 제16조에 관련된 거는요. 아까 374페이지에 국제회의 도시의 지원에 나왔어요. 제2항으로요. 요거 적어두시면 좋고 제가 다시 따로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러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성사업에 재정지원을 한대. 뭐 인적 지원도 있지만 재정 지원도 있어. 그쵸? 요런 것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재정 지원 등 보면 맨 밑에 하이라이트로 제가 해놓은 부분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 재정 지원 등 보면 시행령 제14조예요. 거기 보시면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나누어서 추진 상황들을 봐가면서 한 번에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지급한대. 그렇죠. 그리고 다만 사업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조항이 있어야지, 시행령이 있어야지 일하기가 편한 거야. 사업자는 지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지원금 달라고 매번 와. 껌껌이 와서 진짜 미치겠네. 지겨워서 이럴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추진 사항을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저희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할 적에는 그렇다고 판명이 났을 적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책임을 맡으시는 분이 자기가 저 사람이 맨날 와서 날 괴롭혀서 이렇게 지급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법령이 시행령이 있으면 돼.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일괄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하는 조항이 있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근거가 있어. 그쵸? 요거 체크.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378페이지 보시면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가 있어요. 요거 꼭 체크. 1항 보면 법 제16조 2항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돼. 왜냐하면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쓰던 그냥 그 계정에다가 마구 짬뽕을 해서 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으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란 말이죠. 그래야지 막 여러 가지가 섞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용도로만 쓰게 될 것이고, 그쵸?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돼. 그쵸? 다 돈은 받았어. 근데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실적은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돼. 이거 1개월 적정한 순위예요. 15일은 사실 급해. 매번 리포트는 거의 15일이야. 다음 달 15일 날 가지만 이런 경우는 15일이 아니고 사업 끝난 다음에 1개월. 그쵸? 1개월 이내에 어떻게 해요? 그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법규는요, 누구한테 보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령에도 놓고, 당신은 이렇게 돈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돈을 썼거나 뭐 지원을 받았으면 보고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요거 꼭 적어두세요. 그리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했을 때는 그 지원금을 회수하였다. 그렇죠. 이 용도로 지원을 받아놓고서 저 용도로 썼어. 그럴 적엔 어떻게 돼? 회수가 뭐예요? 회수? 이름인가? 회수는요, 막말로 토해내라 이거야.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겠다고 해놓고서 그러이러한 사업에 쓰지 않았어. 그것이 발각됐어. 판명이 됐으니까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법적 구속력이 필요해요. 요거 꼭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건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할 거예요. 요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권한의 위탁 얘기가 나와요. 379페이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18조에 따라서 2랑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회의 유치 개최에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한테?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어. 개인 아니에요. 요거 문제 충분히 나올 수도 있죠. 여기다가 대통령령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령이라고 적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고 법인이나 개인이라고 적어놓는 거야. 개인사업체.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용어 중요해요. 그리고 2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 왜냐면 위탁을 줬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법인이나 단체가 저희 경비가 좀 필요한데요 하면 보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당연하죠. 그리고 3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 개최에 지원에 관한 업무를 국제회의 전담 조직에 위탁한다. 요거 체크해 두세요. 그쵸? 권한의 위탁이야. 우리 이제 지능법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지능법에도 보면요. 위탁 사항들이 많아요. 우리 관광통역 안내사 되시는 분들이 시험을 볼 적엔 어디다 위탁하고 증을 발급할 때는 어디다 위탁하고 이런 것들 계속 나올 거야. 이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에 나올 확률들이 높아요. 위탁 적어두세요. 여기까지 국제회의 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관광진흥법을 뒤로 뺀 이유는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기금법, 기본법, 국제회의까지 했어. 이제 관광공부사법까지 조금 규모가 좀 스케일이 좀 작은 법부터 먼저 해놓고 이제 관광진흥법으로 완전하게 들어갈 거예요. 관광진흥법 보면 워밍업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 이제 완전한 사업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한국관광공사법을 조금 더 하죠. 관광공부사법은 예전에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는데 이 한 개 정도?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개 정도 나왔는데 많아봤자 1-2개 정도. 그러면 예전엔 나오지 않던 게 왜 갑자기 나와서,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죠. 하면 여기 공부하면 적어도 한 문제 맞는 거잖아. 확실하잖아. 확률적으로 거의 막 90%, 100% 되면 그거 공부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381페이지 보세요. 목적 보세요. 목적 할 적에
딱딱딱 끊어서 외우라고 했어요. 딱딱딱 끊어서 외워보세요. 이제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와,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국가 경제도 들어오고요. 국민 복지도 들어가.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요. 굉장히 커. 뭐 진흥법처럼 뭐 사업을 진흥 이게 아니야. 여기 보면 관광공사법 보면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요거 하나씩 다 체크해 두세요.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은 관광진흥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놓고 이 중에 하나를 넣어 놓는 거야. 관광봉사법의 목적 중에 하나를.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요, 꼭 나오기 때문에 이 5가지, 4가지 법, 뭐, 다른 법, 국제회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5가지, 우리 배우는 법이 5가지잖아요. 5가지 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쵸? 목적 꼭 체크하시고. 이제 한국관광공사의 성격이나 성격 쭉쭉 보세요. 보시면서, 아, 등기 관련, 교수님, 여기는 문제가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무조건 안 보진 마시고요. 한 번씩 쭉 보시면서 제가 막 여기에 막 이전 등기예요. 주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쭉쭉 보시면서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정도는 외우시고요. 384페이지 보시면 사업이 나와요. 사업은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도 나왔었고. 뭐냐면 한국관광공사가 업무를 하는데 예전에는 관광공사가 아니고 이건 지금은 개인 단체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완전히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이 조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좀 겹치는 게 있지만 조금은 달라요. 요거 보셔서 384페이지의 사업은 꼭 외우세요. 제가 다른 거는 관광공사법에서 무조건 외우세요 하지 못하지만 사업은 무조건 외우세요 할 수 있어요. 1번 국제관광진흥사업, 국민관광진흥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그 다음에 관광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훈련사업, 요거 6개 다 외우세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외우시면 돼요. 특히 뭐가 들어갔냐면 다른 거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국민관광진흥사업에서 보면 라번 있죠.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이 들어갔어요. 새로. 요거 꼭 체크하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새로 들어간 거, 부과된 것은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4개야. 문제, 국민관광진흥 사업에서. 요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아, 장애인. 그런데 장애인, 노약층, 관광 취약계층 이거요. 정말 제가 이 수업 시작한 후로 여러분한테 한 몇십 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수업 시간마다 안 나온 적이 없었어. 사회 취약계층, 이용권, 뭐 관광 개론할 적에 다 얘기 나왔던 거예요. 아,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 그리고 무슨 저소득계층도 사실은 들어가요. 여기에서는 멘션이 안 됐지만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관광 지원. 근데 누구한테? 취약계층한테. 무슨 취약계층? 관광을 장애인이나 무슨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저소득계층이나 너무 일이 많아서 못 가시는 분들이 다 관광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꼭 체크. 그러셔서 아, 사업들은요 꼼꼼하게 외우시는 게 필요하겠죠. 문제 확률이 높으면 확률 높은 것을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체크. 그리고 5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손익금 나와요. 보조금 나오죠. 쭉쭉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조금 신경 더 쓰셔야 될 부분이 38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감독이 나와요. 아, 그럼 감독을 하는 건가? 한번 보세요. 감독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된 공사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아, 그러면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도 감독
우산 아래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시면 1번부터 각 호 1호부터 6호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아, 1호는 뭐야?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진흥사업, 2호는 관광자원 개발사업, 3호는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그 다음에 꼭 인력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인력사업, 인력의 양성과 훈련사업, 이런 것들 들어가니까, 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관광공사를 어느 업무에서 감독 지휘하는 거야. 요것을 외우면 이해가 좀 더 빠르고 지금 현재의 관광공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요거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벌칙등 나와. 벌칙등 보면 벌칙보면요. 요것도 이제 보시면 좋죠. 앞으로 관광진흥법에서도 벌칙이 나올 거거든요. 벌칙 과태료. 벌칙 보면 1번 보세요. 공사에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과태료는 뭐예요?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제6조 찾아보시면 되죠. 아, 이러이러한 데 과태료 물린대. 돈. 근데 얼마? 300만 원 이하에. 이게요. 300만 원이 적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공직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도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들이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거예요, 사실. 그쵸? 요거 감독까지 나왔어요. 아, 관광공사법에는 목적 중요하고 이 관광공사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업무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벌칙을 받는데 벌칙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있어. 머릿속에 딱딱딱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쵸? 요거 외우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법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법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걸 볼게요. 보시면 207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광진흥법 나와요. 진흥법 보면 제가 관광진흥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금 진흥법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길을 잃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놨어요. 207페이지. 뭐 있냐면 관광진흥법은요. 총 7장이에요. 그리고 8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요. 계속 몇 조 나왔었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모법에 의해서 이제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86조까지 있어. 그리고 부칙 나오고 뭐 별표 등 나올 거예요. 총칙에서 보시면요. 목적 나오고 정의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8페이지요. 관광사업은 무엇인지 관광사업에 뭐뭐가 들어가요. 여행업 들어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들어가, 카지노업 들어가, 유원시설업 들어가,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지도 감독 들어가, 그 다음에 관광종사원들은 어떻게 돼? 우리하고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관광사업이 있은 다음에 이제 관광사업자 단체들이 나와. 관광협회 중앙회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뭐 업무 뭐 지역별 협회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관광의 진흥과 홍보가 제47조부터 48조에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이 49조에서 74조까지. 이게요 굉장히 좀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실 거니까 기본 계획 이게 차라리 업무면은 좀 쉬워. 근데 막 기본 계획들 있고 관광지 및 관광 단지의 개발들. 그래서 제가 자꾸 개론 때도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 개발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한 이유가 법에 다 이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란 무엇이고 관광단지는 무엇이고 관광특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에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특구까지가 제70조에서 74조까지 나왔어요. 아까 특구 얘기 나온 적 있었잖아요. 국제회의 관련돼서. 그것이 아까 나왔던 70조의 관광특구였다.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보칙이 나와요. 보칙은 뭐냐면 재정지원, 청문은 뭐냐면요. 종사원들이 좀 잘못을 했어. 무조건 그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기 전에 청문 들어보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권한의 위임 위탁. 아까 맨 끝에 국제회의도요. 권한 위임 위탁 한다고 나왔잖아.
관광진흥법이 여러 가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위임 위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80조까지 나와요. 그리고 벌칙이 81조에서 86조까지 나와요. 그쵸? 여기까지 해서 지금 앞으로 관광진흥법이 시작되는구나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셔서 다음 주에는 완전하게 이제 진흥법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법을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잠깐 쉬고 할게요.